예, 3편 좀 정리 드리고,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제가 존경하는 이종우 센터장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종우 센터장님은 고점 대비 40% 정도가 바닥이었고, 그동안. 그래서 그 정도로 보고 계시다고 하는데, 제가 이종우 센터장님의 의견과 저의 의견이 다른 점을 설명드리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고요. 물론, 여러분 이종우 센터장님 영상도 한번 보시고, 여러 다양한 의견을 여러분이 들어볼 필요는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면 좀 더 비교가 되고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이렇게 안 좋게 보는지도 제가 설명드려야 되니까요. 일단 GDP 대비 가계부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요 사진 잠깐 보여드릴게요. 2020년도까지 자료인데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죠. 이건 18년 이후 우리나라 아파트가 추가로 급등했기 때문 영향도 있고요. 문재인 정부가 대출 규제도 막판에서나 해야지, 그 막판에 제대로 한 게 지금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죠? 금리 때문만은 아니고요. 지금 작년에 하락이요. 여기서 더 증가했습니다. 21년, 20년 더 증가, 지금 100%가 넘고, 현재의 레벨은 주요 39개국 대비는 GDP 대비 가계부채가 1위고요. 그리고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3위라고 합니다. 지금. PIR도 서울이 높은 편인데, 그거는 그렇게 상위는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PIR을 중국과 홍콩 등등에 있고, 서울이 전 세계 16번째 도시인가 그렇습니다. PIR도 꽤 높은 상태인데, 근데 여기 또 맹점이 뭐냐면, 이거는 가계부채라서 전세가 여기 반영이 안 됐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독특한 제도가 전세이기 때문에, 전세는 갭 투자자들한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거보다도 가계부채가 조금 더 심각하다. 사실 전세도 빚이잖아요, 여러분. 전세가 없었으면 여러분 갭 투자를 할 수 있었나요? 제주위에 막 다주택으로 많이 투자한 친구는 없지만은 보통 한 채 정도를 투자해 왔던 친구들도 보통은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죠. 그 전에 일단 지난 시간하고 해서 요약을 드리면은 상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하락폭은 좀 진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래량 회복하지 못해서 버티다가 24, 25는 추가로 하락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상가의 하락폭이 좀 더 커질 수 있는데, 요거는 제가 공실률 조사를 제가 어저께 했는데요. 19년도에는 11% 정도 상가가 코로나 지나면 13%대로 올라서서 후반 정도까지 올랐다가 좀 초반 정도로 내려오긴 했는데 아직도 13%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월세 가격도 19년도에 비해서 당연히 하락하고 있겠죠, 지금. 그래서 단 20년도에 코로나가 발생을 했어도 2년 정도 상가 주인들한테 유예 기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직격탄을 다 자영업자들, 식당 주인이 다, 왜냐면 보증금에서 까이면서 다 나오고 있는데, 그 계약이 끝나면서 이제는 식당 주인으로 옮겨가는 시점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볼 때 상가의 가격의 하락이 작년보다 조금 더 심해질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작년에 아파트만큼 그렇게 심하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일단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하면 아파트가 문제가 이미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상가로 문제가 옮겨갈 경우, 그래서 오늘 상가가 같이 급락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미 코인으로 망했고 주식으로 망했죠. 나스닥도 지금 테슬라랑 TQQQ이 폭주하는 바람에 개인들 더 많이 망하고 있어요. 차라리 다른 종목이면 덜 망했을 텐데 그 두 개가 상위라서요. 이런 와중에 정말 침체 가서 기업도 수익이 줄어들고 물가도 다시 오르거나 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면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일단 코로나가 더 심해질지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근데 의학적으로는 점점 지날수록 약화가 되는 건 맞는데, 근데 문제는 독감처럼 계속 변이가 있었을 때에 한 번 걸리고 두 번 걸리고 세 번 걸리는데 치사율이 급증하더라, 이런 발표가 조금이라도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을 피하려면은 올해 여름부터 코로나가 잦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식당을 많이 다닐 수 있어서 상가가 조금 버텨줘야만 아파트 충격을 흡수하면서 가지, 상가 아파트 같이 되게 되면은 상가는 이제 금리 인상까지 이중고를 겪게 돼서 그렇게 되면 진짜 암울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측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용 센터장님 말씀에 의하면은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고점 뒤에 마이너스 40% 정도가 바닥이 될 수 있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보통 그 기간도 10년 이내에 결정되고 그동안 그래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방금 제가 보여드린 자료처럼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사실은 전세라는 제도 때문에 조금은 더 심각할 수 있어 보이고요. 제 판단에. 그리고 그분이 부동산 충격을 조금 덜 보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2년간 부동산 급등했는데 2년간의 거래량이 많지 않아서 그 충격이 좀 적을 것이다. 이런 견해는 대단한 식견입니다. 요걸 아시기 위해서는 사실 저처럼 급등주 거래량을 연구하는 사람만이 눈치챌 수 있는 건데 이건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근데 사실은 조금 더 들여다보다 보면 그렇지가 않죠. 문재인 정권이 2018년부터 그 상승을 허락해서는 안 됐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상승을 허용하고 나면은 거래량이 적다고 하더라도 그 가격으로 전세값이 같이 오르고 그죠. 그 가격으로 대출을 받고 아무리 거래량이 적다고 해도 갭 투자하는 사람들 스타 강사 쫓아다니는 그분들은 꽤 많이 그 갭 투자자 다주택 갭 투자자들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들의 물량이라도 나와야 바닥을 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작년이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고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구조도 그렇고 인구의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사실은 엄청나게 발전했거든요. 개발도상국으로서 우리나라만큼 고도성장한 나라가 없었는데 이제는 성장이 둔화되는 것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역사적 고점이고 그 고점을 회복은 절대로 10년 내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10년 내 못하고 일본이 한 30년 정도 지나니까는 도쿄가 다시 올랐더라 하면서 뭐 부동산이 영원한 상승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그 30년 동안에 부동산이 묶여있지 않고 다른 거 투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일본의 부동산이 1990년도 가격을 몇 년 전에 회복을 했죠. 회복하고 넘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일본이 엄청난 돈풀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엔화 가치를 손상되면서까지 돈풀기를 한 결과가 그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게 모범적인 사례가 아니에요. 현재의 일본은 그래서 국가 부채가 많아졌고 현재는 일본은 과거와 또 다른 위기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것으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 거의 20년 넘어서 거의 30년 다 돼서 고점을 회복한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아파트가 일본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10년 이상은 고점을 회복하는 일은 없다고 보는 게 합당할 것 같고요. 그 외에 그리고 이제 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는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는 뭐 한번 다시 정리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그 영상에 버블이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죠. 배추값이 1,000원이었는데 이러면 이게 버블이고요. 아파트가 그것에 해당하다고 봅니다. 아파트라는 섹터 자체가 주식에도 바이오 뭐 어떤 버블이는 전기차 버블이는 섹터가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파트라는 섹터 자체가 부동산이 있어서 그런 섹터가 되어서 향후에 다른 어떤 섹터보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제가 2016년도에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렇게 저금리를 오래 가져가고 부양할 걸로 봐서 금융위기가 가장 발생할 수 있는 연도 2021년이라고 제가 예언을 드렸죠. 빠르면 19년, 늦으면 24년이라고 했는데 22년부터 본격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하나 드린 말씀이 있죠. 이것뿐이 아니고 이번에 금융위기가 하락이 나면은 2008년도 하락 때는 제가 꽤 빨리 지방주택 매수 의견과 2012년도 서울주택 매수 의견을 꽤 빨리 드렸고 근데 절대로 그때처럼 빠르게 의견 드리지 않을 것이다. 5년 내에는 매수 의견을 드릴 생각이 없고요. 토지의 경우도 정말 무슨 어떤 식량난을 대비해서 싼 농지를 일부 구입하는 것 외에는 아마도 10년 동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그때처럼 5년 내에 매수하는 의견은 드릴 일이 없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 변수는 있죠. 다시 부양한다면 그래서 제가 볼 땐 제대로 금리 인상을 계속 하거나 유지하면은 일본처럼 온 세상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다시 부양하면 온 세상이 짐바브웨처럼 될 것 같은데 달리 솔직히 얘기하면은 조금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처럼 말씀하시지만은 마크 파버를 비롯해서 꽤 많은 어떤 경제학자나 어떤 유명하신 분들도 가끔 하는 얘기입니다. 달러를 휴지가 될 만큼 많이 찍어내면은 휴지가 되겠죠. 뭐 A4 용지가 되겠습니까? 뭐 이거는 제 기본적인 생각인데요. 그래서 그 접점인 스태그플레이션, 그래서 부동산이나 그런 여타 많이 올랐던 버블인 품목들은 하락하거나 침체되면서 물가 상승이나 또한 현금 가치도 최대한 훼손하면서 그래서 제가 금을 일부 투자하는 것 뿐입니다. 뭐 지폐가 휴지가 되기 때문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의외로 금의 가격이
화폐의 가치를 훼손시키면서 오르는 시기가 언젠간 또 올 수 있다고 봐서 한 번에 매수하지 마시고요. 조금 매수해 놓고 좀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는 방식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